안녕하세요. 자, 탐정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도 기업조사, 기업탐정사 내용을 했는데, 자,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조사인데, 경쟁사 분석과 기업 실사 방법. 요즘은 이제 무한 경쟁이죠. 같은 업종, 물론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자기들 기업이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 경쟁사의 어떤 내용들, 물론 이제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만은 더 뛰어난 상대 경쟁사의 기업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그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탐정사의 어떤 정보, 또 탐정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경쟁해 준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겠습니다. 합법적 경쟁 정보 수집의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도 합법적이란 말이 나왔죠. 그 말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경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 공개 정보 활용. 그렇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건 위법이고 탈취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기업 공시 자료, 학회 발표 등을 언론 보도나 기업 공시 자료나 학회 발표는 다 알려진 공개적으로 열람된 내용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경쟁사의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 필요하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어떤 기업이 만약 기업이 탐정사를 고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탐정사가 상대 경쟁 기업의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 합법적으로. 사업 전략 및 투자 동향, 신사업 투자 계획. 그것도 알 수 있죠. 충분히 합법적으로. M&A 동향. M&A 인수합병이잖아요. 그 M&A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이 M&A가 아주 규모도 크게도 일어나고 아예 우리나라 외국과의 M&A가 일어나고 인수합병이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재무 상태 및 실적 분석, 공개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검토 이것도 드러난 거죠. 공개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나 다 밖으로 보여진 공개된 것입니다. 그거 수집하면 되는 것이에요. 탐정수가 또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 구조 및 핵심 인력, 경영진 변동 핵심 인력 이직 동향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전부 거기 넣으면 CFO, CTO, CMO, CEO 다 공개됩니다. 어떤 기업의 CEO는 누구고 또 어떤 기업의 경영진은 누구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걸 결국은 수집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활동 패턴을 통한 경쟁 전략파, 영업 전략 및 채널 분석, 주요 판매 전략, 유통 채널, 대리점 현황. 자, 그러니까 같은 동종 업체가 경쟁을 할 때 그 동종 업체의 영업 전략을 알기 위해서 없어 말하면 탐정사를 고용할 수 있겠죠. 기업 탐정사를. 그래서 같은 경쟁 업체의 판매 전략이 어떠하냐, 유통 채널은 또 어떠하느냐, 대리점 숫자는 어떠하냐, 대리점 현황은 어떠냐, 충분히 분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마케팅 활동 및 캠페인, 광고 전략, 프로모션, SNS 마케팅 분석.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하면은 동네 마트, 식자재 마트랄지 동네 마트라도 그 동네 마트가 동네 크다 보니까 마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을 때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냐, 광고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뛰어나게. 역시 이것도 기업 탐정사의 전략이겠죠. 가격 정책 및 시장 반응, 가격 전략, 할인 행사, 소비자 반응. 제가 볼 때 이것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름만 조금 바꿔서 하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어떤 행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뭐 오픈 기념도 뭐 기념하고 뭐 1주년, 2주년 한다든지 또는 뭐 썸머 행사 뭐 계절마다 또 한다든지 다 있어요, 이게. 그것도 캐치해낸 것이고. 고객 관계 및 서비스, 고객 관리 방식, 애프터 서비스.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객 관계, 뭐 고객,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것이냐. 단골 고객을 어떻게 안 떨칠 것이냐. 경쟁업체사 서로가 서로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 활동 패턴을 통한 경쟁 전략도 파악해서 기업 탐정사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할이 필요합니다. 간접적 정보를 통한 경쟁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자. 평판 및 고객 만족도. 자, 같은 경쟁사인데 내가 A라는 회사라 그럽시다. B라는 회사의 내부가 어떠하냐. 또 B라는 회사의 평판이 어떠하냐. 아무래도 평판이 좋은 회사는 뭐 자체 수익이랄지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걸 활용한다. 고객 만족도가요. 우리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고객 만족도를 한번 비교해보자. 언론 보도, 온라인 리뷰, 고객 불만 분석. 요즘은 여러분들 그 리뷰가 굉장히 많이 후기 리뷰 많이 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뭐 별점 테러도 하고 일부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 내부 분위기 및 직원 이탈, 기업 평가 사이트 직원 이탈률 정보. 여러분들 기업 평가가 좋은 기업, 물론 사이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기업 평가가. 기업 평가가 좋게 되면은 내부 분위기는 어쩝니까? 통행이 좋을 것이고, 또 직원 이탈도 줄어들 것이고, 자꾸 이직을 한다.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다. 그럼 뭐겠습니까? 분명히 그 회사는 평판에 문제가 있겠죠. 그걸 또 파악해야 되겠지. 경쟁사다 그러면은. 기술 유출 의심 정황, 불법적 기술 사용 가능성 간접 조사. 뭐 이거야 뭐 기술 유출은 당연히 산업 스파이라는 맥락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런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 탐정사 필요하죠? 자사 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 보안.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공개된 정보는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접근 권한 관리, 문서 보안, 직원 교육.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접근했다. 분명히 그것은 외부에 유출할 확률이 크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한도 확실하게 찾아내고 문서 보안, 직원 교육 필요합니다. 외부 침입 차단, 물리적 보안, 사이버 보안, 방문자 통제. 이제 물리적 보안이라는 건 아예 담을 쌓는 것이니까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은 뭡니까? 이 주로 이제 방화벽을 잘 쌓아야 되겠죠.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업체가 다 있잖아요. 보안 업체 실제적으로 더 금전을 지급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해킹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있었던 뭐 당연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SK 해킹 됐잖아요.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가입 고객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못 믿겠다고. 그런 문제. 또 방문자 통제, 물리적으로. 경쟁사 불법 행위 탐지, 의심스러운 접촉, 정보 수집, 시도 감시 필요하죠. 경쟁사의 불법 행위. 분명히 나와 같은 경쟁사가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찾아내야겠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사고 대응 매뉴얼. 자, 이런 보안 체계. 요즘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기업 경쟁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 체계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A 및 투자 결정을 위한 종합적 기업 분석. 자, M&A는 인수합병이라 그럽니다.
최근에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1997년 IMF, 지금부터 근 30년 가까이 되죠. 그 IMF 이후에 이 M&A가 뭐 유행처럼, 아니, M&A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투자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철저한 어떤 그 M&A를 하려고 하는 대상 기업과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실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실사, 법률실사, 사업실사, 기술실사 크게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누가 기업 탐정사가 이런 내용을 알아서 M&A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겠죠. 자, 재무실사, 재무제표 검증, 숨겨진 부채, 회계 처리 적정성. 숨겨진 부채가 있어서 만약에 M&A 하는 과정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결국은 버그러지겠죠. 제대로 안 되겠죠. 그 재무실사에서 빵꾸 난 거 아닙니까? 법률심사, 진행 중인 소송, 또 지적재산권 분쟁, 규제 준수 여부. 만약에 M&A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소송이 걸려 있다. 하겠습니까? 그런 법률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체하고 M&A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이랄지, 이런 분쟁, 소송, 이런 부분에서는 M&A에서 외면한다. 사업실사, 시장 경쟁력, 주요 계약, 핵심 인력 현황이 어떠한가 파악해야 되겠죠. 기술, 보유 기술 수준, 연구 개발 역량, 기술 리스크. 어떤 회사와 M&A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이 너무 빈약하다, 또 연구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 또 기술 리스크다. 그러면 M&A는 안 되겠죠. 이런 M&A 할 때 이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또 이 분석을 누가? 역시 기업 탐정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다음에 투자 및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 분석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혹은 인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투자 및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닙니까? 첫째, 법률 리스크. 아까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쟁 소송 중이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습니까? 소송 진행 상황, 지적재산권 분쟁, 규제 위반, 이러이 걸려 있으면은 투자도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인수 결정은 더욱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리스크니까. 재무 리스크, 부채 현황, 현금 흐름, 비정상적 회계 처리. 우리 IMF 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BISB라는 거 있어요. 기업의 영어로 BIS 비율인데, BIS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BIS 비율이 8% 이상만 되면 건전한 기업이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 상식에 어긋납니까? 그 말은 우리 회사 자산이 100억이야. 그런데 내 자본 투자가 자기 자본인 8억만 투자해서도 건강한 기업이야. 근데 IMF 때 보니까 이 BIS 비율이 다 마이너스야. 이제 부채가 2000% 됐어요. 20배. 이러면은 철저하게 재무 리스크에서 투자 인수 결정 안 됩니다. 부채 현황, 현금 흐름, 비정상 회계 처리, 사업 리스크, 시장 경쟁력, 주요 거래처 의존도, 핵심 인력이 있다. 이것도 사업 리스크로서는 큰 내용이죠.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핵심 인력이 이미 이탈해가지고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기술 리스크, 기술 노후화, 옛날 기술이야. 특허 만료됐어. 연구개발 투자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투자하고 인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런 리스크도 결국은 기업 탐정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으로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정확한 자산파. 지금
기업 탐정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먼저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자산들, 부동산, 설비, 재고자산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유형자산도 중요합니다만 요즘같이 기술 시대에는 무형자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 영업권, 브랜드 가치 평가. 이것이 오히려 유형자산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또 그런가 하면은 숨겨진 자산이 있다. 미공개 투자, 관계회사 지분, 보유현금. 이것도 결국은 이 숨겨진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 평가는 올라가겠죠. 부채 현황, 대출, 미지급금, 우발 채무, 보증 현황. 물론 부채는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가치는 다운되겠죠. 근데 이런 유형이냐 무형이냐, 숨겨진 자산이냐 라는 것을 평가하고 또 부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결국 기업 가치 평가를 끌어올릴 정도, 잘 알 정도로 역시 누가? 기업 탐정사가 해야 되지. 사업 연속성과 신뢰도 평가를 위한 종합 분석. 자, 사업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년간 내가 지금 만약에 조선소다, 조선소. 배 만든 그런 회사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간 수주가 밀려 있다. 지금 받아놓은 걸 10년간 계속 배를 만들어도 끝없이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사업 연속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사업 연속성, 신뢰도 평가에 굉장히 좋은 강점이죠. 주요 계약 관계, 고객사, 공급업체와 계약 조건 및 안정성 필요하죠. 독점 계약 및 의존도. 지나치게 독점 계약, 의존도 높다면 위험성도 큽니다. 분석할 때. 협정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위험 평가. 경영진 평판. 어떤 회사의 CEO, 또 그 회사 임원들,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정직하다. 좋겠죠. 주요 경영진의 과거 경력, 평판, 도덕성 필요합니다. 그게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맥락에서 걸려 있겠죠. 기업 신용도, 신용평가 기관 등급, 이건 뭐 국제적인 신용평가, 예컨대 뭐 S&P 또는 무디스 이런 데서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역시 그 기업의 신뢰도 필요하죠. 거래처 평가, 시장 평가. 역시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 평가라는 이런 종합 분석도 기업 탐정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래야죠. 그래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조사. 이렇게 법률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소위 말하면 뭐 이제 카르텔, 담합, 영업비밀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그런 것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보 수집 한계, 물론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 해킹, 도청, 내부자 매수 등 법적 경계를 넘는 금지 행위 아무리 공개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그건 쉽겠죠. 근데 비공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해킹을 한다. 도청을 한다. 내부자를 매수한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래서 엄격히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기업의 윤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존중하고 업계 내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조사 방식. 그러니까 이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윤리 도덕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기업의 윤리, 기업의 도덕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증거 신뢰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수집, 추측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 추측과 의견 아니죠. 팩트래지, 팩트. 객관적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에 기반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업 탐정사가 되더라도, 기업에 조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마지막에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벗어나면은 그건 탐정사도 아니고 그건 범법자다, 위법자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전 차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역시 기업 조사, 기업 탐정사가 해야 될 내용들, 특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